재택근무 시 휴가, 밥값,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재택근무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관광청이 USA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권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여행 트렌드 빅데이터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관광청이 두바이 360도 실내 관광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어디서나 두바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박사가 로고송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직접 제작한 로고송을 제출하면 총 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트래블데일리 4월 6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4월 6일자 월요일자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좀 더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첫 소식 심층 분석 기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여행업계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실 줄 압니다. 물론 유급휴가, 무급휴가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재택근무마저도 최근에는 복입니다. 행운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집에서 또 재택하면서라도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게 복이자 행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재택근무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노사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택근무에도 또 다양한 디테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재택근무는 마냥 그냥 집에서 늦게 일어나서 대충 일어나서 일하다가 대충 일할 거리 있으면 돼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도 원리와 또 적용되는 법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 뉴스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놨고, 저희가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주요 것들만,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번 코로나,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감염성 확산을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말해서 재택근무해 이러면 대단한 얘기예요. 자,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지요. 자, 이번 재택근무 활성화 위해서요, 노무비,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가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들은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 요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류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거는 저희 트래블데일리 뉴스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텍스트가 많아서 이거 귀찮아 보기 좀 불편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5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 구축하는 거 관련한 것들, 컴퓨터 사주는 거 말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사주고 노트북 사주고 이거 말고 인프라 구축, PC선을 좀 더 새로 이렇게 깔아야 된다라든지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재택근무할 때 쓰라고 지원해 줍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정부로부터 뽑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 요거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 또는 야간 근로, 야근이라고 하죠. 요게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과 야간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줘야 돼요.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사전에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연장 근로 시 업무 종료 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이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시간, 기존에 우리가 뭐 9시부터 6시 이때 말고 또 다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행업계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해외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 인바운드도 그러겠구나. 예. 보통 우리가 기존 상식적으로 알고는 기존의 그 일하는 시간 외에도 일할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들이 해당될 텐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통상 필요한 시간, 그리고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정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뭐 복잡한데 뭐냐면 이것도 사전에 협의했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 협의가 중요해요. 사전 협의. 대표와 그러니까 사용자와 사용되는 사람, 근로자와 대표, 노사 간. 예. 자, 요거는 그 다음은 재택근로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을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이거는 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예. 이거는 안 된대요. 예. 이거는 보면 위치 정보 수집 금지하고 있어서 법상으로 GPS 등을 통해서 수집하는 건 원래 안 되는데, 이걸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해놓고도 말도 안 되네.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자, 재택 근무 기간 중에 휴가나 출장, 요거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휴가, 출장. 출장은 그렇다 치고 휴가. 자, 휴가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가능하대요. 예, 아무리 재택이지만 써야 될 휴가는 써.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재택 그 집에 있는데 요때 우리가 연차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가능하대요.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에 근로 제공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원들한테 사장님이 아무리 재택근무 기간이지만 연차나 휴가 기간에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못한다, 업무 지시 못한다는 얘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출장은 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이동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 처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 야, 근데 어느 우리 그 일하시는 그 사원분들께서 일하다가 연필 볼펜 2자루 더 썼다고 회사에 볼펜 2자루 값 청구하지는 않겠지요. 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비용이 기준이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통상적인 근무하에서 근로자의 부담하는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볼펜 2자루 만약에 일 때문에 컴퓨터 프린트에 토너를 산다. 토너가 비싸잖아요. 토너가 아마 몇만 원, 10만 원 가량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영수 처리해서 신청하면 대표님들은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재택근무 중에 식비, 교통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요거 지급해야 되는지. 자, 요거는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급 의무는 없어요. 예. 재택근무할 시에는 우리가 내일 재택근무하지만 내일 지방에 갔다 와라 이런 거면 교통비가 들잖아요. 이런 거 빼고는 주로 교통비나 식비를 굳이 해줄 의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해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거 역시 명확히 규정을 해놓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해 부분이에요. 산업재해 부분.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거. 자,
업무 장소를 재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돼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대요. 예, 된대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심하겠죠.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물론 뭐 근무 시간이죠. 재택근무 시간. 집에 있으니까 뭐 육아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러다가 다쳤다. 그럼 요거는 산업재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뭐 이런 것들 예로 들어. 예. 뭐 재택근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근데 집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 뭐 넘어져서 골정상 입었어. 요거는 조금 봐야 돼요. 요거는 한번 그때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업무 시간이라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몇 개 전달해 드리겠어요. 미국 관광청에서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죠. USA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됐었죠. 예전에는. 하지만 지난해부터인가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현재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여행사의 미국 파트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시간 좀 비교적 여유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참 좋은 기회 같습니다. USA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수료 시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죠. 수료자 대상 우수하게 수료한 분들 하반기에 미국관광청에서 진행하는 현지 스터디 투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팸 투어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주어지시고요. 미국 여행 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번에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이번 프로그램 수료 시 커피 쿠폰 및 상품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A Culture and Heritage 수료 프로그램 수료 시에는 추첨을 통해 에어팟 요거 있죠? 이어폰 무선 이어폰 에어팟 애플사에서 나오는 거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요거 드립니다. 추첨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시면 그래서 지원하셔서 미국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여행 트렌드 관련해서 빅데이터로 한 3년치 모아서 총 19억 6천만 건 정도 빅데이터 분석했대요. 많이 하셨네요. 예, 3년 동안의 총 결과인데 요 결과를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실어놨는데 요 이제 여행 트렌드, 최근에 서울 여행 트렌드. 그래서 보면 서울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지난 3년까지 보면 홍대, 이태원, 가로수길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승한 곳은 압구정, 한남동, 성수동, 을지로 요 언급량들이 최근 3년간 많았대요. 그리고 서울 여행의 주요 테마는 나들이, 그다음에 데이트, 쇼핑 순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홍대는 서울 여행 관련 언급량이 3년 연속 1위로 기록했고 2위는 이태원, 3위가 가로수길, 이어서 연남동, 잠실, 청담, 압구정, 합정, 건대 등 순으로 소셜 채널에서 서울 여행지로서의 언급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여행 분석에서는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서울 여행 분석에서는 상위권으로 순위가 매겨진 인기 여행지로 압구정, 성수동, 을지로가 올랐다고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딱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 물론 그런 곳이 해외에서 오거나 뭐 그런 서울 여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알려졌으니까 당연한데 번화가 안 해요. 유흥가 번화가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서울의 전통 트레디셔널한 어떤 목적지가 하나도 언급이 안 됐다는 게, 이거는 서울시나 서울관광재단에서 나서서 좀 부흥을 시키고 진흥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발표 자료만 단순히 모아서 우리가 집계해서 이렇다라고 발표에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예산 갖고 쓸데없이 이번에 보니까 여행사들 500만 원 지급해서 굉장히 어려운 신청 과정 이런 거 예산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솔직히 좀 충고를 드리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쉽게 지원을 해 주시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 예산 갖고 딱 보면 조사 보면 다 유흥 가고 젊은이들 많이 가는 거, 물론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 이 자료 그냥 발표할 게 아니라 반성하시고요. 이거 예산 갖고 그런 쪽으로 좀 부응을 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 소식입니다. 여행 박사가 다음 달까지 총 1,000만 원이 걸린 여행 박사 로고송 공모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여행 박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건데 로고송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 투어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거 로고송 있잖아요. 하나 투어는 뭐죠?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행사별로. 뭐, 참 좋은 여행. 좋다, 뭐, 참, 여행, 뭐, 있잖아요. 이거처럼, 그 여행 박사, 이제 로고송인데, 이거 잘만 지으면 이거 아주 큽니다. 예, 해서 남녀노소 모두나 할 수 있고, 노예를 자유롭게 만드시면 돼요. 창작이어야 됩니다.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직접 제작한 로고송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유튜브 링크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 내부 심사 거치고 해서 최종 한국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수상자에게는 현금 500만 원 바로 현금으로 쏴드리고 여행 박사 상품권 500만 원 더해서 총 1,000만 원 선정된 작품은 사용한대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로고송. 한 가지 이건 비밀인데, 저만의 노하우인데, 일단은 그게 있어야 되죠. 중독성. 계속 반복되는 중독성과 쉬워야 되는데, 팁 하나 드리면, 최근에 트로트가 대세거든요. 저는 트로트 스타일로 해갖고, 좀 공모할 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한번 공모해 보시면, 그래서 한번 1등 한번 당첨의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4월 6일 월요일자 동영상 뉴스. 좀 길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